해리스의 승리가 미국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 자산 시장은 다시 한번 뜨거워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토벤입니다. 어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역사적인 첫 대면 대통령 토론이 열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했던 해리스와 다르게 트럼프는 해리스를 깎아내리면서 공격적인 발언들을 마구잡이로 했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모습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현재 대선 토론 이후 지지율을 보시면 해리스의 지지율이 상승했고 미국 현지 반응 역시 해리스의 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는 해리스가 자신의 말에 말려들지 않자 화가 난 듯 내가 토론은 이겼고 이제 해리스와 토론하고 싶지 않다라는 하남자 같은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근데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나스닥 가격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곧 유동성이 풀리면서 비트코인, 나스닥 모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이러니하게도 해리스의 대선 토론 승리입니다. 어제 제가 올려드린 대선 토론 번역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는 본인의 비전을 보여주기보다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멘탈을 흔들리게 하려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속은 시원하긴 했지만 이 전략은 완전한 실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보다는 미국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해리스의 발언들이 미국 국민들의 표심을 조금 더 잡을 수 있었습니다. 즉 해리스의 이번 대선 토론 승리는 미국 국민들의 삶이 현재 너무나도 어렵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풀타임 근로자 수,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수가 23년 말부터 크게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미국 국민들의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고용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알바를 몇 개씩 뛰고 있는 근로자들의 수는 23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졌었습니다. 풀타임으로 취업이 안 되니까 당연히 파트타임 알바를 여러 개씩 뛰어서 생계를 유지하려는 미국 국민들의 삶을 이 지표를 통해 엿볼 수 있고 당연히 이렇게 생계가 어려워지니 카드값은 낼 수가 없고 신용카드 연체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저격하고 나는 너네 편이다. 국민들을 위해 움직일 것이다. 약자들을 보호하고 세금 감면해주겠다. 이런 발언들을 해주면서 약자들을 위한 스탠스를 취했으니 당연히 해리스가 표심을 많이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에 더해 해리스 정부의 재무부 장관 옐런은 지금 미국은 경제 연착륙하고 있다. 경고조차 뜨지 않았다. 라는 말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막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옐런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옐런은 어찌됐건 연준, SEC와 다르게 미국 정부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해리스를 위해 힘들어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과 시장에 돈을 반드시 풀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10월 달부터는 회계연도가 끝나고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됩니다.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된다는 건 이제 당분간은 돈을 맘껏 써도 된다는 얘기죠. 직장인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월급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 받으면 그동안 못했던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야겠죠? 옐런이 그동안 국채를 열심히 찍어내면서 모아둔 TGA 잔고를 보시면 아주 많은 돈이 쌓여져 있는데 7,340억 달러, 하나로 거의 1,000조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돈을 이제 해리스 정부를 위해 옐런은 풀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돈을 풀기 시작하면 미국 국민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고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 올라가겠죠. 즉 대선 전 해리스의 표심을 굳히기 위한 카드로 쓰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연준의 B컷 금리 인하 확률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B컷 금리 인하 안 하면 오히려 돈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제 대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B컷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지금 미국의 시장이 안 좋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B컷 금리 인하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큰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 시장은 지금 계속 경기 침체다 아니다 이 문제로 엄청 예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B컷 금리 인하보다는 천천히 금리를 내려 우리 경제 문제 없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안정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경기에 얼마나 민감한지 보여주는 근거로 지난주 금요일 비농업 고용지수가 안 좋게 나오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큰 하락이 나왔었지만 3일 전 GDP 발표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어제 있었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까지 안정적으로 나오자 비트코인뿐 아니라 미국 증시 모두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가 맞다, 아니다를 보여주는 경제 지표들이 자산시장 가격에 큰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제일 중요한 FOMC가 남았죠. 앞서 말씀드린 근거를 토대로 이번 FOMC에서 파월이 해주어야 할 발언들은 우리 경기 침체 아니다, 천천히 금리 내려도 괜찮다, 이제는 양적 긴축을 끝내겠다, 이런 발언들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FOMC에서 파월이 하는 발언이 시장의 활력을 찾게 해주냐 마냐 매우 중요한 일정이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들이 모두 부합해 준다면 10월부터는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그동안 떨어졌던 자산시장 가격의 회복과 함께 비트코인 불장 초입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